도와주고도 미안한 사람, 챙겨주고도 죄책감이 드는 사람.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언제나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내어줬던 당신인데 정작 돌아오는 건 고마움보다 더 큰 요구와 무거운 기색뿐. 그래서 더 도와줘야 하나? 내가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속으로 삼킨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 이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어르신은 어릴 적부터 정이 많고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습니다. 누가 힘들다 하면 무조건 달려가 도와주고, 누가 서운해한다 싶으면 먼저 사과하고 손 내미는 성격이었죠. 그런 그녀가 동네 자원봉사단에서 만난 후배 김연희 씨에게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연희 씨가 힘들다고 해. 명자 어르신은 본인 일이 바빠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도 같이 봐주고 가사도 조금 도와주고 가끔은 병원 동행도 했습니다. 언니밖에 없어요. 다들 내 사정을 이해 못해요. 언니는 그래도 나 이해하잖아요. 그 말에 명자 어르신은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연희 씨의 부탁은 점점 커졌고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이젠 조금이라도 늦거나 못 도와줄 상황이면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왜 요즘 좀 시큰둥하세요? 예전엔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 순간 명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정이 상대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정 착취자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이의 감정과 시간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들. 착한 사람일수록 이들에게 쉽게 끌려갑니다. 왜냐면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고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는 말했습니다. 진짜 지배는 폭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정 착취자들은 딱 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치지 않지만 작은 한숨과 표정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언제나 더 많은 걸 기대하며 그래도 넌 좋은 사람이잖아 라는 말로 그 사람의 착함을 묶어두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감정 도둑들의 정체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심리적 방어선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이 많아 손해보는 세상. 그렇다고 마음을 닫고 살 수는 없기에 이 방송이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64 박정의 어르신은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노년 식물 가꾸기 수업에 1년 넘게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오키 씨는 처음부터 유난히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의 어르신도 그런 활달한 성격이 좋았고 동네에서 마음 맞는 친구 하나 생긴 게 그저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오키 씨는 늘 먼저 다가와 언니, 오늘은 좀 어때요? 내가 커피 사올까요? 하며 살뜰히 챙기는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나한테 참 잘해.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랑만 다녀요. 언니가 자꾸 다른 사람 편들면 내가 너무 서운해져요. 그 말이 처음엔 그녀가 나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의 어르신은 자신의 말투조차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또 오키가 기분 상할까봐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더라고요. 정의 어르신은 그녀와의 관계가 친함이 아니라 감정적 인질 같은 상태였다는 걸 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감정 착취자는 상대방의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 자꾸 더 참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항상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죠. 이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당신이 안 해주면 나는 외롭다는 신호를 보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신을 버리고 상대에게 계속 맞춰주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 해리 스타크 설리번은 감정적으로 조작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정의 어르신은 결국 오키 씨에게서 천천히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모임도 조금 쉬려고 해. 그 말을 전한 뒤 오키 씨는 단 한 번도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줬던 마음이 그 사람에겐 정이 아니라 편리함이었구나. 감정 착취자는 당신의 친절과 배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감정의 창고로만 여길 뿐입니다. 당신의 정성은 그저 쉬이 꺼낼 수 있는 소비품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세요. 그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7 속말순 어르신은 정 많은 사람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가 짐을 들고 오면 얼른 달려가 도와주고, 누가 혼잣말처럼 아, 요즘 반찬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말도 마치기 전에 자기 반찬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말순 어르신 주변엔 사람이 늘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특히 자주 연락 오는 사람 한 명이 어르신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희 씨. 처음엔 말순 어르신을 언니하며 따랐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자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를 만나고 나면 늘 피곤했습니다. 언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까지 말 안 하겠지. 정혜 씨는 늘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서너 시간씩 털어놓고 말순 어르신이 조언을 하려고 하면 언니는 너무 나를 몰라요 하며 토라졌습니다. 어르신은 그럼 그냥 들어주자. 내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래도 누군가 들어줘야 저 사람도 풀리지 하며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한 달에 10번, 20번 전화가 오면 말순 어르신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울면서 얘기하진 않을까? 내가 또 위로해야 하나? 내가 지금 듣고 있을 정신이 있나? 심지어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배출구였다는 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정적 흡혈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끝도 없이 쏟아내면서 타인의 공감과 반응만을 요구하고 정작 그 사람이 얼마나 지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언제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며 상대가 조금이라도 다른 말이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에게 죄책감을 씌웁니다. 언니는 내 편이 아니었구나. 언니도 결국 다 똑같네. 이 말 한마디에 다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짐을 당신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 그는 나를 나로 보지 않고 자기 감정의 거울로만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주고받을 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감정 앞에서 늘 들어주고 늘 이해하려는 당신이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도 배려도 아닌 감정 소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만의 감정을 제대로 살아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다른 사람의 말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한 번쯤 조용히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 이수남 어르신은 평생을 말 한마디 바르게 하며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 형편보다 그 사람 사정이 먼저였고,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같이 울어주며 등을 토닥여주는 게 어르신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다 들어줬는데 정작 내가 말하려 하면 다들 바쁘대요. 그럴 땐 내가 너무 한심해 보여요. 이 어르신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편이 되어줬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고백이었죠. 이수남 어르신은 경로당 친구인 종숙 씨를 가족처럼 챙겼습니다. 종숙 씨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반찬을 만들어 날랐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아니었으면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종숙 씨는 그렇게 말하며 수남 어르신에게 의지했죠. 그런데 남편이 회복되고 종숙 씨의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자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경로당에도 나오지 않고 전화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지인에게 그녀가 다른 모임에서 즐겁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수남 어르신은 뭔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었나? 필요할 때만 찾고 다 지나가니까 툭 버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어르신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평생 철학이 조금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들이댔나? 내가 너무 챙겨준 걸까? 그 모든 생각 끝에 남은 건 텅 빈 감정의 허기뿐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조건적 감정 소비 관계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어려움과 결핍이 해결되는 순간 내 존재의 필요성도 같이 사라지는 구조. 이런 관계를 반복하는 사람은 항상 정 많고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한 번 도운 인연에 끝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함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지, 어디까지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고 조절해야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착함이 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선함이란 그 자체보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모두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심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도운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잊고 떠났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이가 그만큼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정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 정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것, 그게 노년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69 파영자 어르신은 동네 노래교실에서 유독 눈에 띄던 후배 김선영 씨를 유난히 잘 챙기셨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기력이 크게 떨어졌고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영자 어르신은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수업이 끝난 뒤엔 밥도 같이 먹고 생일을 챙겨주며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언니 아니었으면 요즘 세상에 어디 기대 살겠어요. 선영 씨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서 영자 어르신은 더 많이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에 늦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신의 감정보다 선영 씨의 상황을 더 배려하며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어느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언니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제 말 다 들어줬는데 요즘은 좀 무심해요. 이 말은 영자 어르신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단 한 번 피곤해서 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언니는 요즘 어때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자신의 얘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아픔만을 이야기했을 뿐 영자 어르신의 하루와 마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준 마음은 그 사람에겐 그저 마실 수 있는 샘물이었나 봐요. 그 물이 마르자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같았어요. 영자 어르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진짜 상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음을 그제 알았습니다. 감정 착취자들은 언제나 감정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을 둡니다. 상대의 말은
듣는 척하지만 흘려보내고 상대의 아픔은 자신보다 작다고 느끼며 위로받기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와이스는 감정적으로 고립된 사람일수록 타인의 공감을 갈구하지만 정작 상대의 감정에는 무감각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들에게 쉽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엔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나중엔 당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구절을 던지며 책임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착한 사람은 결국 그래도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당신이 모든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소로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때 비로소 타인의 삶도 존중할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정을 마치 매일 떠마시는 물처럼 무심히 받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의무도 책임도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감정을 붙잡아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기뻐야 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한 번쯤 나는 괜찮니 하고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일은 김혜준 어르신은 늘 착하게 살면 손해는 안 본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땐 직장에서 무슨 일이든 손을 걷어붙였고 퇴직 후에는 마을 경로당 일부터 잔치 일손 돕기까지 묵묵히 맡아왔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 입에선 김어르신은 사람 좋아, 김어르신 없으면 마을 안 돌아가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어르신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한 이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더라. 그때 처음으로 내 착함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알았어. 그 말에는 한 평생을 주며 살아왔던 사람의 씁쓸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어르신은 입원 중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었을지는 몰라도 존재였던 적은 없었구나. 감정 착취자들은 대체로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움을 의무처럼 여깁니다. 처음엔 존경처럼 보였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요로 변해가는 걸 당신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어르신은 원래 그렇게 다정하잖아요. 사람 좋기로 유명하신데요 뭐. 이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모든 부담을 덮어버리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반응을 역이용적 칭찬이라 부릅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의 행동을 고정된 틀에 가두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말입니다. 다정한 사람에게 늘 다정하라는 말은 결국 그 다정함을 의무로 만들고 맙니다. 철학자 알랭은 진짜 존중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김혜준 어르신은 퇴원 후 생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부탁해도 자신이 피곤할 땐 죄송한데 이번에는 좀 어렵겠네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럼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며 별일 아닌 듯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나 혼자 괜히 모든 걸 떠안고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내 착함에 매여 있었던 거지. 정이 많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이 항상 주는 쪽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언젠가 고갈되는 감정입니다. 노년의 착함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줄 땐 주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거절할 땐 거절하되 자책하지 않아야 당신의 마음이 끝까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를 도우며 흐르는 것도 좋지만 당신 자신에게 다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정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조용히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겉으론 웃고 겉으론 잘 지내는 듯 보여도 속으론 늘 이래도 되나? 내가 또 참아야 하나? 혼자 삼키는 말이 많고
혼자 사귀는 감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관계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내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평화 속에 숨어 있는 감정 착취자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조차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이며 더 많은 요구와 더 깊은 침묵을 요구해 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감정 착취자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늘 도움을 요청하지만 당신의 고단함엔 무관심한 사람. 둘째, 처음엔 다정하지만 점점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셋째, 감정을 무기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람. 넷째, 당신의 친절을 의무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째, 감사의 말 없이 사라질 때는 너무도 간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마음을 내어주는 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외롭고 관계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조차 다른 사람의 감정 소비를 위한 틈이 되어선 안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켜주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내하며 모든 걸 맞춰가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만 소모되고 끝납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무거운 채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도 위로받아야 할 존재이며 당신의 하루는 가볍고 따뜻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그 마음의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하면 실망할까봐, 거절하면 멀어질까봐 마음을 삼키고 있다면 그 관계는 지금 당장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착한 사람의 착함은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착함은 당신을 먼저 위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 다른 정 많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우리의 착함이 상처가 아니라 따뜻한 연결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위로로 찾아뵙겠습니다.